연애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비슷한 사람만 만나게 된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성격도 외모도 상황도 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똑같은 패턴, 똑같은 상처, 똑같은 이별의 이유. 나는 왜 자꾸 이런 사람한테 끌리지? 라는 질문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이 말하는 몇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바꿔나갈 수 있는지도요. 1. 이건 우연이 아니다. 마이너스 끌림은 무의식이 만든다.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비슷한 유형에게 반복적으로 끌리는 건 우연이 아니라 상당 부분 무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끌림을 아주 직관적이고 순수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좋았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끌렸어라고 말하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이유 없는 끌림이야말로 가장 많은 이유를 담고 있는 감정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뇌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을 계속 학습해왔어요. 그리고 이 학습의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아주 어린 시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취향이라기보다 뇌 속에 오래전부터 저장된 하나의 패턴 인식에 가깝다는 거죠. 2. 애착 이론 마이너스 어린 시절의 관계가 만든 지도.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애착 이론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는 우리가 유아기에 주 양육자와 맺는 관계 방식이 이후 평생의 인간관계, 특히 연인 관계의 틀을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이 애착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안정애착. 어린 시절 일관되게 정서적으로 반응해주는 양육자 밑에서 자란 경우예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비교적 편안함을 느끼고 갈등 상황에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안애착. 양육자의 반응이 예측 불가능했던 경우입니다. 어떤 날은 따뜻했다가 어떤 날은 차갑거나 무관심했던 관계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불안을 자주 느끼고 상대의 사랑을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회피애착. 정서적 요구가 무시되거나 지나치게 독립을 강요받은 경우예요. 이런 사람들은 친밀함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넷째, 혼란애착. 양육자가 안정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조금 더 복잡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불안애착을 가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회피애착을 가진 상대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안정한 밀당과 확신할 수 없는 사랑이야말로 그 사람에게는 가장 익숙한 사랑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보다 나에게 익숙한 느낌을 주는 사람에게 먼저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익숙함이 반드시 건강한 관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친숙함이 곧 안전함이라는 뇌의 착각.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개념이 있어요. 바로 단순 노출 효과라는 심리 현상입니다. 이건 원래 어떤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그 대상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도 적용될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경험한 관계의 패턴, 즉 부모님의 표현 방식, 갈등을 다루는 방식, 애정을 주고받는 방식에 뇌가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뇌는 이 익숙함을 실제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 부모님 중 한 분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 기분에 따라 나에 대한 태도가 오락가락했다면 성인이 된 이후 나를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끌릴 수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긴장감, 이 불안정함, 이건 내가 아는 사랑의 형태야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 반복 강박 마이너스 나는 이번엔 다를 거라 믿는다. 정신분석학에는 반복 강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처음 제시한 이 개념은 사람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려는 경향을 말해요.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왜 고통스러웠던 걸 또 반복하려고 할까요? 여기엔 2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을 이번에는 다르게 통제하고 싶은 욕구예요. 어린 시절 나를 떠났던 부모 혹은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미해결된 감정이 있다면 무의식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 이번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거야. 이번엔 버림받지 않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과거의 결말을 바꿔보려고 시도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그것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 사랑과 함께 경험했던 감정, 예를 들어 불안, 그리움, 애타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가 오히려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심심하다, 설레지 않는다고 느끼고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이게 진짜 사랑 같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5. 자존감과 자기 이미지가 만드는 필터.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즉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정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 기준은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만약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가 나는 늘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무의식적으로 나를 쉽게 사랑해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애써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끌릴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더 자연스럽고 익숙한 사랑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더 자연스럽게 끌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끌리는가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6. 그렇다면 이 패턴은 바꿀 수 있을까?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평생 이 패턴에서 못 벗어나는 건가 싶으실 텐데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패턴을 바꾸는 첫 단계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처럼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무의식은 알아차려지는 순간 더 이상 완전히 무의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과거 관계들을 돌아보며 공통점을 기록해보세요. 어떤 성향의 사람에게 끌렸는지, 그 관계에서 반복됐던 감정과 갈등의 패턴은 무엇이었는지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설렘과 불안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게 정말 좋아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불안한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감정은 신체적으로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감정입니다. 셋째, 편안한 관계를 심심함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존중하고 안정적으로 대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자극적이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뇌가 익숙하지 않은 건강한 패턴에 적응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애착 패턴이나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는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전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담을 통해 그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자란 환경, 받았던 사랑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패턴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왜 자꾸 비슷한 사람에게 끌릴까라는 질문은 어쩌면 나를 탓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질문일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 패턴을 돌아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패턴을 반복해 오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편하게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